7번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자, 29번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하시는 어법 문제가 되겠고요. 자, 지금 요 지문은요, 대체로 우리가 이제 그 수능에서 만나는 지문들은 두괄식이거나 양괄식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 지문은 미괄식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러 가지 곤충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이제 그걸 정리해주는 멘트가 나오게 돼요. 그런 식으로 지문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자, 첫 번째, 자, one of the keys to insect successful survival in the open air라고 되어 있죠. 자, 핵심입니다. 뭐의 핵심? 곤충들이 성공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데 있어서의 핵심이에요. 뭐에서? in the open air라고 되어 있고, 열린 장소에서 생존할 수 있는 핵심은요,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지. 자, lie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렇게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이 자리는 동사가 들어갈 자리입니까? 준동사가 들어갈 자리입니까? 이걸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주어는 지금 뭐가 돼요? 원이 주어가 되겠고, 아, 이 자리는 동사가 오는 게 맞구나. 어디 어디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렇죠? 동사인 게 확인이 됐으면 그때부터 확인해야 될 건 뭐예요? 수랑 태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태는 lie라는 동사, 있다라는 의미의 동사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얘는 수동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lies를 쓰는 게 맞는 거고요. 자, 주어는 여러 가지 핵심들 중에 하나, 즉 주어는 one입니다. 굳이 하나를 꼽는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one of 복수명사고 얘가 주어 자리로 오게 되면 얘를 주어로 보셔야 돼요. one key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수로 받는 게 맞다. 틀린 게 없네요. 자, 핵심은 뭐냐면 their outer covering 이라고 돼 있고 이게 곤충이 갖고 있는 주요한 특징들 중에 하나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그렇죠? 이 outer covering, 그렇죠? 외부의 covering, 외부를 덮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hard waxy layer입니다. 그렇죠? 왁스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왁스 칠한 것처럼 번들번들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 층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딱딱한 층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게 도움을 준대요. 뭐 하는데? prevent A from ing네요. 그렇죠? 뭐뭐 하지 않도록 막아준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prevent 자체가 낫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의 아주 조그마한 몸이 뭐 하는 걸 hydrate 한다는 건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고 dehydrate는 오히려 탈수가 되는 겁니다. 탈수가 되는 걸 막아줍니다. 그게 outer covering의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표현은 dash인데요. dash가 나오게 되면 앞뒤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같다. 동격이라고 봐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outer covering이 뭔지 모를 수 있으니까 그걸 뒤에서 구체화시켜서 설명을 해준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to take oxygen from the air죠. 어떻게 공기로부터 산소를 take, 취하기 위해서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얘들은요, 뭘 활용하냐면 narrow breathing holes죠. 아주 좁은 뭐를 활용한다? 숨 쉴 수 있는 구멍을 활용한대요. in the body segments죠. 어떤 그 신체와 신체 사이 어떤 그 중간 부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트들이 연결이 된 부분. 세그먼트가 쉬운 단어로 바꾸면 파트잖아요. 그렇죠? 중간중간에 있는 narrow breathing hole들을 활용을 합니다. 얘가 곤충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얘가 하는 기능은 뭐냐면요. 자, which라는 관계대명사로 지금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which가 가리키는 건 narrow breathing holes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얘들은요, take in air. 그쵸? 공기를 취합니다. 공기를 들이마시고 어떻게? 수동적으로 들이마셔요. 수동적인 게 맞아, 적극적인 게 맞아.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만약에 어휘 문제였다면 passively야, actively야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얘는 좀 어법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의미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처럼 부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얘가 묻고 싶은 건 뭐야? 이 자리가 형용사의 자리입니까? 부사의 자리입니까? 그쵸? 요걸 묻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로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는 일단 보어인지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보어라면 형용사가 답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보어가 아니야. 보어가 아니면 형용사도 답이 될 수 있고 부사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차이점 뭐야? 형용사는 명사만을 수식할 수 있고 부사는 그 외의 걸 수식한다. 그 외의 거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동사도 있고요. 형용사도 있고요. 뭐 다른 부사도 있고요. 혹은 문장 전체도 있고, 그렇죠?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식하는 게 부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passively 한다는 게 take in이라는 동사를 수식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동적으로, 그렇지? 공기를 빨아들이고요. 그리고 and can be opened, 그렇지? 얘들은
닫힐 수도 있고 혹은 열릴 수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라고 돼 있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여기선 틀린 게 없어요. 어법적으로. 자,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Instead of blood containing in vessels, they have free flowing hemolymph라고 지금 돼 있네요. 그쵸? 자, instead of라고 하게 되면 얘는 뭐뭐 대신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rather than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뭐뭐가 아니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표현이 나왔다는 거는 대립이 되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blood와 대립이 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hemolymph가 대립이 되는 것이다. 얘가 아니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instead of나 rather than이 나오면 not의 의미로 보셔야 돼요. P가 아니라 얘를 갖고 있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P를 수식해 주는 게 containing as of the vessels예요. 맞아? 얘가 얘를 수식을 해주는 거라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ing나 pp형의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는 아까처럼 뭐를 먼저 확인을 해보세요. 이 자리가 동사의 자리인가 준동사의 자리인가 를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쵸? 근데 아까는 동사로 결론이 났잖아요. 근데 여기선 지금 뭐야? 명확히 얘를 수식을 해주고 있는 거니까 동사가 하고 있는 역할은 아닌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쵸? 그럼 준동사야. 근데 준동사고 ing 형태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얘가 묻는 건 결국엔 뭐예요? 이 자리가 현재 분사예요? 과거 분사예요? 요걸 묻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쵸? 특히나 이 분사가 뭘 수식해 줄 경우에, 명사를 수식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 명사와 분사가 맺는 뭐를 봐야 돼? 관계를 보셔야 합니다. 그 관계가 능동이면 ing를 고르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 관계가 수동이면 pp, 그쵸? 과거 완료를 고르는 게 맞는 거죠. 그쵸? 그래서 P의 입장에서 보자면 contain이라는 건 담는다는 뜻이잖아요. P가 담으면 뭔가를 담고 있을 수 있죠. 블러드가 뭐 어떤 영양분을 담고 있을 수 있잖아. 그럼 목적어가 있었어야지. 그치? 근데 목적어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P라는 건 어디에 담긴다? vessel이라고 하게 되면 원래는 컨테이너, 즉 담는 그릇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블러드의 맥락으로 쓰일 때는 혈관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혈관에 담겨 있는 블러드, 즉 블러드와 컨테이너의 관계는 지금 이 맥락에서는 담겨진, 즉 수동의 의미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containing 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contained로 고쳐줘야 된다. 3번을 답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vessel에 담겨져 있는 blood를 대신해서 they는 insect예요. 얘들은 뭘 갖고 있냐면 free flowing hemolymph, 자유롭게 움직이는 hemolymph 있습니다. 얘가 바로 세 번째 특징. 그치? 곤충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특징이야. 자, 이 덕분에 뭐가 가능해지냐면 helps keep their bodies rigid죠. 신체를 딱딱하게 유지할 수 있고요. 움직임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쵸? helps가 첫 번째, aids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 assist, 도와줄 수 있습니다. The transportation of nutrients and waste materials죠. 전달을 도와줄 수 있대요. 뭐의 전달입니까? 지금 영양분의 전달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뭐가 되겠어요? waste material이니까 우리 몸에 해로운 그런 것들을 전달해 주는데, 어디에? to the appropriate parts of the body죠. 신체의 적절한 부분으로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쵸? 오케이. 3번이 그래서 답이었고요. 4번, 5번 빨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 nervous system is modular 라고 돼 있죠. 자, 얘가 바로 몇 번째 특징? 네 번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곤충이 가지고 있는 네 번째 특징이에요. 그쵸? 자, 어떤 신경체계가요, 모듈러 돼 있다, 모듈화 돼 있다는 거는 모듈이 일종의 파트고 세그먼트고 엘리먼트예요. 즉 구성 요소예요. 구성 요소. 그렇죠? 그래서 모듈러 돼 있다는 건 그런 파트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듈러의 의미는 여기선 separate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나뉘어져 있어요. In a sense. 자, 어떤 면에서 보자면, sense라는 거는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어떤 면에서 보면 each of the body segments죠. 그쵸? 신체 각각의 부위가요, 자기만의 뭐를 가지고 있다. its own individual, 개별화되고 autonomous, 자율성이 있는 brain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인 즉슨 우리 인체는 어떻습니까? 뇌가 있고 나머지 부분들을 이 뇌가 다 통제를 하는데, 이 곤충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통제를 하는 이 관제탑이 다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it는 뭐예요? 대명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명사가 나왔다는 건 얘가 가리키는 명사가 뭔지를 잡아줘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it가 가리키는 건 뭐라고 봐야 돼? each를 가리킨다. 그쵸? 신체의 각 부분들이요, 제각각의 따로 나뉘어지고 자율성이 있는 뇌들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쵸? And some other body system. 그 밖에 다른 시스템도요. 비슷한 modularization. modularization 뭐라고? separation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분리가 돼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쵸? 이게 곤충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고, 자, 이거를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이것들이요. just a few of the many ways.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방법이야? 자, 인위치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얘는 결국엔 절의 문제입니다. 인위치냐, 위치냐를 묻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는 아주 명확해요. 둘 다 기본적으로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똑같습니다. 무슨 절이죠? 형용사절이에요.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을 해주게 된다. 그건 차이점이 없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뒤에 나온 문장의 구조가 다르죠. 위치 뒤에는 불완전한 게 나올 것이고 인위치 뒤에는 완전한 게 나올 겁니다. 불완전하다는 건 주어가 빠지거나 목적어가 빠졌다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insect bodies, 이 곤충들의 신체는요 구조화되어 있고 and function 그리고 구조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얘는 기능을 합니다. 아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function이 2번이네요. 그렇죠? 기능을 하는데 completely differently from our own이죠. 어떻게 기능한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게.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거는 인간을 가리키는 거겠죠. 인간의 인체, 인간의 신체니까 인체와는 완전히 다르게, 인체와는 완전히 다르게 기능하고요. 곤충의 신체라는 거는 인체와는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그 기능도 인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결국엔 필자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1번, 2번, 3번, 4번에 곤충만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신체의 특징들을 설명을 하고 그것을 일반화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는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인위치라고 하게 되면 뒤에 어떤 문장이 나와야 한다고 그랬어요?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한다고 그랬고 insect bodies are structured. 완전하고요. insect bodies function. function이라는 건 자동사란 말이에요. 뒤에 목적어가 따로 필요 없어요. 기능합니다. 완전히 다르게. 우리 인체와는 완전히 다르게 기능을 한다. 둘 다 완전한 문장. 주어나 목적어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틀린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어법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어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휘는 자,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어휘는 단어 테스트가 아니에요. 단어 테스트가 아니라 어휘야말로 문장과 문장 사이의 논리, 즉 관계를 묻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에 비춰봤을 때 여기에는 플러스의 단어가 들어가는 게 맞는가, 즉 긍정적인 내용의 단어가 들어가는 게 맞는가, 혹은 마이너스의 단어, 부정적인 내용의 단어가 들어가는 게 맞는가, 그걸 계속해서 판단하라는 겁니다. 즉 어휘 문제는 사실상 논리 문제이자 문맥을 찾는 법을 묻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보면 on projects in the built environment 라고 돼 있고요. 자, 여기서 built environment 라고 하게 되면 어떤 뭐 건축된 환경과 관련된 프로젝트, 뭐 건설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프로젝트에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뭐를 생각하냐면 safety와 functionality, 안전성과 기능성을요 non-negotiable. 자, negotiate 할 수 있다는 건 협상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죠? 협상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내가 내줄 수 있다는 거니까. 근데 협상을 할 수 없다는 거는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safety와 functionality를 A라고 본다면 A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수능 지문을 보다 보면요, A와 B의 대조의 방식으로 글이 전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지문은 어떤 그런 전형성을 보여준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출발은 A 좋아요, Safety, Functionality 좋아요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방향이 여기서 바뀝니다. 그렇죠? But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선 대조가 되는 거야. The aesthetics of a new project. aesthetic이라고 하게 되면 미적인 측면이죠. 미적인 측면을 B라고 할까요? 그 새로운 프로젝트의 미적인 측면. 대시가 나오고 동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시 가리키는 건 new 프로젝트가 되겠고요.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 여기서 디자인의 의미는 말 그대로 미적인 측면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미적인 측면은요, 너무 자주 여겨집니다 라고 돼 있죠. 그치? 그래서 A와 B가 지금 대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A는 무지무지 중요한 반면에 B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라는 의미가 돼야 되는 거지.
relevant라고 하게 되면 관련 있는 이란 뜻이고, 근데 관련 있는 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잘 해석이 매끄럽게 안 될 때가 많을 거예요. 유효한 이런 의미 혹은 중요한 이런 의미로 보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relevant 중요하다, irrelevant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대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but이라는 어떤 이 뭡니까 접속사가 우리한테 주는 정보는 A와 B를 대조시켜라라는 거니까 이 relevant가 나와야죠. 그래서 A 좋아요, B 나빠요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뒤에 있는 문장은 사실상 순접으로 연결이 되고 있단 말이야. 그럼 같은 방향성이 돼야 돼. The question of, 자, 어떤 질문이냐면 How is design affects human beings? 그 디자인이라는 게 즉 미적인 측면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즉 A와 관련된 질문은 거의 제기되지 않습니다. A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로 취급되고 있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앞문장과 뒷문장은 사실상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해 가세요 지금? 요거에 비춰봤을 때도 이 relevant가 맞고 앞문장과의 관계에 비춰봤을 때도 이 relevant가 맞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드러난 어떤 현상으로서 필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건 A, 즉 뭐야? 기능성과 safety, 뭡니까? 안전. 안전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매우 중시한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B, 미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다?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뭔지 알겠어요? 그쵸? 아직 이게 필자의 생각인지는 몰라요.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자, people think that. 자, 요런 표현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야.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여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냄새가 나나요? 통념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글은 전형적인 통념 반박 구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통념이 반박으로 바뀌는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을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디자인이, 그치? 디자인은 A예요, B예요? B라고 했죠? 디자인이 make something highfalutin 이라고 되어 있고 허세를 부리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 허세를 부린다는 거는 결국에는 뭐야? 뭐라고 불린다는 거야? called architecture. 그쵸? 디자인을 중시하다 보면 건축물이 나오게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and that architecture differs from building 이라고 지금 돼 있죠. 그리고 그 건축이라는 것은 건축과 디자인 사이상 이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릅니다. 자, 뭐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빌딩과는 다르다. 그쵸? 이 빌딩이 가리키는 걸 A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 맥락상 이게 정확하게 이해한 겁니다. 즉, 빌딩이라는 건 뭐만 중시한 거야? 기능성과 안전만을 중시한 거라면 아키텍처는 그뿐만이 아니라 모두 미적인 가치까지도 중시를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쵸? 그 두 개는 다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 Just as surely as a Washington National Cathedral. 그쵸? 워싱턴 내셔널 캐시드럴, 워싱턴에 있는 무슨 국립 대성당이네요. 아마도 이건 뭘 가리키는 거야? B, 건축물을 가리키는 거고요. 뭐만큼이나 다른 만큼이나 the local community church죠. 그냥 동네에 있는 church와, 그쵸? 얘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A라고 봐야 되겠죠. A와 B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s surely as는 그만큼 확실하게, 그쵸? 어떤 대성당과 동네에 있는 어떤 교회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아키텍처와 빌딩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건축물은 뭘 강조하는 거야? 미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B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쵸? 빌딩은 기능과 안전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A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 this, 바로 이러한 뭐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between architecture와 building 사이에 계속해서 뭐라고? differ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연결이 아니라 distinction은 뭐랑 똑같은 말이야? difference와 같은 말이죠. 이런 차이점은요. 그쵸? 자, 이런 차이점, A와 B를 다르다고 보고 두 개를 대립시키는 관점은, 그쵸? 더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우리의 그 대립이 맞았구나. 아키텍처가 A고 빌딩이 B였구나. 라는 걸 어떻게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렇다고 얘기할 수 있다잖아. 디자인과 유틸리티. 그쵸? 디자인과 기능성 사이의 차이. 그쵸? 똑같은 겁니다. A와 B 사이의 차이는요, couldn't be more wrong. 그쵸? 이 표현이 좀 어려웠는데, 뭐뭐보다 더 나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일종의 얘는 비교급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최상급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무엇도 이것이 다른 무엇보다 더 나쁠 수가 없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는 얘가 가장 나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 둘 사이를 이렇게 대립시키는 관점, 기능성과 안전은 좋은 것이고 미적인 측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는 지금 뭐야? 필자가 태도를 어떻게 드러낸 거야? 이건 틀렸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는 요 입장이 일종의 뭐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거야? 통념에 해당한다. 아, 그러면 지금부터 뭐가 나온다? 아, 필자의 주장이 나오겠구나. 여기에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more and more we are learning that 이라고 돼 있죠. 자, 이런 표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잘 눈여겨보셔야 돼요. 우리는 최근 들어서 점점 더 이런 걸 깨닫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아,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는 내용이, 배우고 있는 바로 이런 내용이 결국엔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아닐까. 이 부분부터가 결국에는 뭐야? 필자의 주장 혹은 주제가 나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점점 더 우리는 design of all our built environment. 그쵸? 우리가 만든, 우리에 의해 만들어진 환경에서 디자인적인 측면. 그쵸? B가요.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깨닫고 있습니다 라고 돼 있지. 그치? 그럼 필자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B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너무너무 profoundly, 그쵸? profoundly는 얘를 수식하는 거고요.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그 결과 so 형용사, so 부사가 나오고 대절이 나오게 되면 앞에가 원인이 되고요. 뒤에를 결과로 보셔야 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 safety와 functionality는요 must not be our only urgent priorities. 자, safety와 functionality는 뭐를 나타내는 거야? A를 나타내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쵸? 얘는요, 이래선 안 됩니다 라고 좀 얘기를 하지. 자, must라는 당위의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도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필자의 어떤 주장 혹은 주제가 담겨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지. 얘만이 urgent priority는 아니에요. not only라고 얘기를 하잖아. 얘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걸 주제라고 본다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봅시다. A가 기능성 안전, B가 미적인 측면이야. 통념에 따르면 기능성과 안전이 중요하지 미적인 게 뭐가 중요해? 이런 입장인 거지. 근데 필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A 물론 중요해. A 중요한 거 나도 알겠어. 근데 말이야, 점점 더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고 있지 않니? 미적인 측면을 간과할 수 없잖아. 그쵸? 이걸 주제라고 봐야 되겠죠. 통념과 주제가 이렇게 대조가 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ll kinds of design elements죠. 온갖 종류의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그렇죠? B 중요해 이런 내용이 계속 돼야 되는 겁니다. 영향을 미쳐요. 어디에? 사람들의 경험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미치고요. 뭐만이 아니라 not only of the environment but also themselves 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환경과 관련된 경험만이 아니라 그 자기 자신의 경험에 있어서도 디자인이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엔 디자인 중요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They가 가리키는 건 결국엔 뭐예요? All kinds of design elements, 즉 B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쵸? 그럼 역시나 방향성은 뭐가 돼야 돼? B 중요해. 통념에 따른 B 안 중요해였는데 B 중요해로 지금 방향은 바뀌었단 말이죠. 그쵸? 중요하다는 내용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쵸? 근데 얘들은 간과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부정적인 내용이고, shape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쵸? 여기서 사실은 닫아야 됩니다. 그쵸? our cognitions라고 보셔야 되고, overlook이냐 shape이냐를 묻고 있는 것이고, shape이 플러스의 방향성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런 어떤 디자인적인 측면들이 우리의 인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액션,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행복을 shape한다는 건 사실상 결정을 한단 말이야.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뭐야? shape이 되겠고, they는 역시나 B가 되겠습니다. 디자인적인 요소는요, 실제로 어떻게 identity,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글은 우리가 건축물에 있어서 기능성과 안전을 중시하고 미적인 측면을 간과하는 게 통념인데, 거기에 반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 기능성과 안전만이 아니라 미적인 측면도 중시해야 한다 라는 게 이 글의 핵심 주제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31번. 자, 31번 문제는요, 인과관계를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 문제였어요.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31번 문제가. 자, 보시면 여기서는 어떤 인과관계가 만들어지냐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생명체와 그리고 뭐 사이에 대기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근데 이 인과관계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때로는 생명체가 원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대기가 원인이 되기도 하는 관계가 서술이 돼요. 그래서 이 관계를 정확히 파악을 했어야만 답을 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조금 빨리 보자면 over 4.5 billion years ago죠. 자, 45억 년 전에 자, 지구의 primordial atmosphere, 그쵸? 원시 시대의 대기, 즉 이 대기의 상태가 원시 시대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가 계속 설명이 될 겁니다. 자, 원시 시대의 대기는요, 주대기는 수증기, water vapor, 그쵸?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 sulfur dioxide, 이산화황인가요? 그쵸? 오케이. 그리고 nitrogen, 질소, 이런 걸로 구성이 돼 있었대요. The appearance는 물론 외양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도 있지만 등장이라는 의미로 쓸 수도 있어요. 그쵸? 뭐가 등장했대요? 그리고 evolution, 진화했대요. exceedingly primitive living organisms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이 대기를요, atmosphere를 A라고 합시다. atmosphere를 A라고 하고요. 어떻게? exceedingly primitive living organism, 그쵸? 유기체의 등장, 아주 원시적인 유기체를 B라고 합시다. B를 생명체라고 할게요. 그쵸? 자, 얘가 등장을 하면서 박테리아처럼 생긴 미생물일 수도 있고요. 아주 단세포 형태의 식물일 수도 있는데 얘들이 뭘 하기 시작했다?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겁니다. 어디에? 대기를 바꿔놓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는 뭐야? B에 의해서 A가 바뀌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어떤 관계가 설명이 되고 있나요? 그치? 생명체를 B라고 하고 대기를 A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자, 어떻게 바꿔나는지 볼까요? 여기서 문장이 끝난 거고요. 이 다음부터는 분사 구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분사 구문이 이렇게 쉼표 뒤에, 문장 뒤에 나오게 되면 앞에 게 원인, 뒤에 걸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쵸? 그래서 그 결과 oxygen이 liberating, 어떻게 얘를 해방시킨다는 의미는 산소가 밖으로 배출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breaking down carbon dioxide and sulfur dioxide, 즉 다시 말해서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황을 깨뜨리고 뭐의 함량이 늘어난 거야? 오xygen의 함량이 늘어났어요. 두 개가 지금 병렬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어요. liberating이 1번, breaking down이 2번. 그쵸? 그래서 대기를 바꿔놨고 그래서 그 결과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뒤에서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결국엔 뭐야? 산소의 함유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 때문에 생명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때문에 어떻게 다시 대기의 질이 바뀌게 되고 이 두 개가 A와 B가 서로 인과관계를 바꿔가면서 관계를 성립한 내용이 뒤에 나오게 돼요. 자, this made it possible. 자, 이 덕분에 뭐가 가능해졌냐면 it은 여기서 뭘로 봐야 돼요? 가짜가 아니라 형식상의 목적어로 보셔야 되고요. 저도 뭐 이전부터 쓰던 어휘가 익숙하다 보니까 가주어 진주어라는 어휘가 너무 익숙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자꾸 나오네요. 자, 형식상의 목적어고요. 이것이 뭘 가능하게 했냐면 뒤에 있는 게 내용상의 목적어라고 보면 되겠죠. 내용상의 목적어로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For higher organisms to develop이죠. 이 부분이 내용상의 목적어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등동물들이 생겨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고등동물은 결국엔 뭐야? B. 그치? 그래서 대기에서 산소의 함유량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이번에는 생명체 번성을 도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when the earliest known plant cells with nuclei evolved about 2 billion years ago, the atmosphere seems to have had only about 1% of its present content of oxygen 이라고 돼 있죠. 자, when이라고 쓰게 되면은 보통은 when 안에 있는 게 일반적으로 원인인 경우가 많고요. 주절에 있는 게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우리에게 알려진 가장 오래된 plant cells라고 나오죠. 식물의 세포입니다. 그쵸? nuclei라고 하게 되면 세포 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포 핵을 가지고 있는 식물 세포가, 즉 B라고 보면 되겠죠. 얘가 진화를 했대요. 대략 20억 년 전에. 그래서 어떻게? The atmosphere. 대기의 질도 바뀌게 된 거죠. 얘는 뭐인 것처럼 보인다. have had가 나오고 있는데, 자, seem이라는 건 지금 그렇게 보인다는 거고요. 뒤에 투부정사로 have had를 썼다는 거는 예전에 그랬던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주절보다 당연히 먼저 이러한 일이니까 have had를 쓴 거야. Only about 1% of its present content of oxygen이죠. 오늘날에 현재의 어떤 산소 함유량의 몇 퍼센트? 1%까지 올라온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뭔지 알겠어요? 산소 함유량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거야. 그치? 모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B와 BA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대기의 질은 계속해서 산소 함유량은 늘리고 있다. 자, with the emergence of the first land plant죠. 자, 이번에는 얘가 더 진화를 했네요. B가 더 진화를 한 거야. 최초의 육상식물들이 emergence, 등장을 한 거고요. 그쵸? 이 부분을 또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원인으로 보고, 그래서 그 결과로서 대략 여기까지네요. 그렇죠? 그 결과로서 대략 oxygen, 그렇죠? 이 산소의 양은요, 대략 1/3 of its present concentration, 현재 농도의 대략 3분의 1까지 가게 됐다. A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뒷부분을 뭐라고?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인과관계를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it has risen to, it이 가리키는 건 산소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산소의 양이 거의 현재 수준까지, 그렇죠? by about 370 million years ago, 그렇죠? 대략 이 시기에 현재 수준까지 올라오게 됐고, 또 나오네요. when이죠? 자, 그 시기에 동물들은요. 자, 산소의 수준이 이만큼까지 올라왔다. 거의 현재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건 뭐에 대한? 대기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물은 B입니다. 동물은 최초로 어떻게? 육지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A와 B가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의 대기는 따라서, 자, thus는 앞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하고 종합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미괄식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부분에 나온 내용을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고 있으니까 단지 require만이 아니라, 즉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requirement는 요건이죠. 꼭 필요한 요건. 즉 뭘 설명할 때 쓰는 말이야? 원인을 설명할 때 쓰는 말이야. 그치? 그래서 atmosphere. 자, 오늘날의 대기라는 것이, 대기가 A인가요? 대기는 원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대기는 또한 무엇이기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치? 원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A와 B의 관계를 아까 뭐라고 봤어요? 얘가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얘가 뭐가 되기도 한다? 결과가 되기도 한다. 즉 대기 때문에 생명체가 번성을 할 수도 있지만, 생명체가 번성을 하면서 또한 대기의 질이 산소 함유량을 높이는 식으로 어떻게 바뀌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빈칸에 들어올 내용은 뭐가 되는 거야? 결과의 내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에 빈칸 또 일종의 대입하기 일종이기 때문에 반복이에요. 앞에서 나왔던 관계가 빈칸에도 반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걸 고르셔야 되는 것이고, 생명체의 결과, 그렇죠? 우리가 찾고 있는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오답을 잠깐 보자면 진화의 걸림돌이 됐다. 지금 주어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뭐야? 대기입니다. 진화의 걸림돌이 됐다 당연히 아니고요. 어떻게 원시 문화에 대한 내용도 없었고요. constancy of nature, 자연이 지속되는 어떤 신호였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아닙니다. reason for cooperation among species, 종들 사이의 협력의 이유였다가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기와 생명체 사이의 상호작용, 그게 이 글의 핵심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상호작용인데 빈칸의 앞에서 나왔던 내용은 원인이었으니까 여기선 결과에 해당한 내용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빈칸 채우기 32번 가볼게요. 이 빈칸의 위치가 맨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여드리면 맨 뒤에 있습니다. 결국 쭉 읽어나가서 근처에서 힌트를 얻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첫 문장이요. One of the primary ways,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라는 뜻이네요. 그런데 뭐 하는 방법이냐? 그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by가 들어간 것은 그 방법에 의해서라는 느낌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은 뭐냐? 뭐 하는 방법이냐? Music is able to take on. take on이 어떤 성질을 띠다, 가지다. 여기서 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significance in our inner world. 그래서 significance는 중요성이고, 음악이요. 우리 삶의 내적인 세계에서, 음악이 내 내면 세계에서 중요성을 가질 수 있는 여러 중요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주어가 길게 나왔네요. 주어 부분이. 그럼 동사는 is, 문법 시험으로 딱 내기 좋겠다. One is by the way, 이런 방식에 의해서래요. 그러면 어떤 방식이냐? It interacts with memory. 그래서 memory는 기억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요, 여러분이 이 관계를 잘 따져야 되는데 음악과 기억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적어서 가볼게요. 음악, 그리고 기억, 음악과 기억을 가지고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 개념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이 딱 나오니까 다음으로 넘어와서 보면 Memories associated with important emotions. 계속 주어를 꾸며주는 부분이 길게 나오는데요. associate with는 무엇과 관련된, 연관된 중요한 감정이래요. 감정이 나왔다. 지금 선생님이 이 동그라미 친 세 가지를 잘 봐야 되는 건데요. 중요한 감정과 관련된 기억. 내가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 마라톤 완주했던 기억, 영어 1등급 받았던 기억, 점수 확 올랐던 그런 기억. 그런 관련된 기억은요, tend to be more deeply embedded 하면은 embedded는 박다입니다. 어디다 끼워 넣다. 그러니까 be embedded라고 되어 있으니까 박히다, 박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In our memory than other events. 그래서 more than을 쌍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기억 중에서 감정이 투영된 거, 감정과 연관된 기억이 있을 거잖아요. 행복, 불행, 아주 슬픔, 아주 즐거움 이런 것과 관련된 기억은 우리 기억 속에 박힌다는 얘기, 더 깊게 박힌다는 얘기는 더 오래 간다는 얘기겠네요. 그래서 갑자기 감정이라는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정이 연관되면 기억이 더 오래 간다는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음악과 기억 얘기를 하는데 감정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감정이 투영되면 기억이 오래 가는구나 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할지 지금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emotional memories, 지금 얘기한 걸 정리하면 감정적인 기억이겠네요. 감정이 담긴 그런 기억은요, more likely to, 뭐 할 가능성이 더 높대요. more likely to. vividly remembered 하니까 생생하게 기억될 가능성이 더 높고요. 또 are more likely to, 뭐 할 가능성이 더 높느냐? be recalled. recall이라는 것은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무엇과 함께 기억되냐면 with the passing of time.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과 함께, 시간이 지나면서 더 기억이 잘 될 거란 얘기입니다. passing of time, then. 그러니까 지금 then은 왜 나왔어요? more, 다음에 여기서도 more than 나온 겁니다. neutral memories. neutral은 중립적인. 그러니까 특별한 임팩트나 특징이 없는, 감정이 없는 중립적인 기억보다는 감정이 있는 기억이 더욱더 오래 갈 것 같다라는 것이죠. 감정이 있는 기억이. 그 얘기가 방금 선생님이 여기 그린 감정이 있으면 기억이 오래 갈 거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감정과 기억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감정이 투영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으면 기억이 오래 가겠구나. 그러면 이제 뭘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음악으로 시작했죠. 이 음악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음악은 감정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Since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죠. Since music can be extremely emotionally evocative. evocative는 불러일으킨다. 어떤 감정을 확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밖으로 나와라고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원이. 그래서 우리 음악 들으면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노래들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key life events, 아주 중요한 삶의 사건들은요, can be emotionally heightened. 중요한 사건들은요, 감정적으로 heighten이 높이다니까 heightened 하면은 고조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음악은 감정을 확 불러일으키니까 그 음악을 들으면 감정도 올라올 거라는 얘기고 그 사건이 더 잘 기억되게 될 거라는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by the presence of music. 음악 얘기네. 그래서 음악의 존재에 의해서 그 사건은 더욱더 감정적으로 고조될 겁니다 라는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으로 ensuring that 쭉 해석하시면 돼요. 그 결과 무엇을 확실하게 해주느냐? Memories of the event, 그 사건의 기억이 become deeply encoded 해서 그 기억이 깊게 암호화될 거래요. 코딩 될 거란 얘기입니다. 암호화될 것이다. 암호화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음악을 들으면 감정이 올라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 감정이 evocative 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evocative,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사건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고조될 수 있다. 음악을 들으면.
사건이 고조된다.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우리 분사구문의 결과로 어떤 결과를 보장한다 그랬냐면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이 깊게 암호화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간단히 말하면 음악을 들으면 기억이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 암호화가 깊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결국에는 이 얘기겠죠. 음악이 있으면 그 기억이 깊게 부호화, 암호화 된다 해서 암호라고 쓰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상식으로 이해해 보세요. 음악 들어? 그러면 감정이 올라오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기억이 잘 남겠네. 그래서 여러분도 중학교 때 들었던,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었던 자기만의 음악이 있으면 그때 기억이 잘 날 겁니다. 암호화돼서 코딩되어 있는 거죠. 자, 그 얘기고요. 돌아와서 retrieval이라는 것은 쫙 끌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부호화, 암호화 되었으니까 암호를 풀어서 기억을 다시 소환해야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문장에서 retrieval of those memories까지라는 부분만 보면 그러한 기억을 회복하는 것은,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바로 예측을 해볼게요. 자, 음악을 들었더니 기억이 잘 깊게 암호화 되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선생님이 몇 년 전에 수학여행에 갔을 때 야생화라는 노래를 막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가 딱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잘 기억이 떠올라요. 그런 것처럼 음악이 기억을 오래가게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암호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억의 retrieval,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죠. 회복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억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암호를 건 사람이 풀어줘야겠죠. 그러니까 바로 또 음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의 복원은 결국 암호를 건 게 음악이니까, 감정에 영향을 주어서 기억 오랫동안 박히도록 만든 게 바로 음악이니까 그 음악이 다시 뭔가 힌트를 줘야 기억이 회복되겠구나. 그리고 그것을 지금 맥락 효과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맥락 효과. 그러니까 맥락이 뭐냐? 내가 이 기억을 갖게 된 그런 환경이죠. 그게 바로 음악이라는 거예요. 맥락이 곧 음악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음악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미리 드린 거고, 이제 이런 도식을 가지고 이해를 해볼게요. 좋습니다. 자, 이런 기억의 회복은요, is then enhanced, 향상되고 강화될 수 있습니다. 맥락 효과인 contextual effect에 의해서요. 맥락이 있으면 잘 기억이 날 수 있구나 라는 얘기고, 맥락 효과를 뒤에서 위치로 받고 있고, 계속적인 용법으로 커마하고, in which, 즉 이 맥락 효과 안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는 거냐면 recreation, 재창조죠. 다시 만들어지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뭘 만든대요? of similar context, 비슷한 맥락을 만든대요. 기억을 갖게 됐을 때와 비슷한 맥락을 만든대요. similar context to that, that 또한 그것인데 맥락이라고 봤습니다. context. 그러니까 여러분 해석을 해보면 이 맥락과 비슷한 맥락을 재창조하는 것이 바로 맥락 효과래요. 근데 선생님 이 맥락은 뭔데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겁니다. in which,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 위치는요, 조금 여러분 복잡하게 보이지만 이거를 대설 받는 거예요. 그 맥락. 그 맥락 안에서 the memories were encoded, 기억이 암호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이 수학여행 갔을 때 야생화를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야생화를 들었던 수학여행의 맥락이 있죠. 그래서 기억이 암호화됐던 그 맥락, 수학여행 때 야생화 들었던 그 맥락과 비슷한 맥락을 재창조하는 것이 뭐뭐 한다라는 맥락 효과입니다. 그러면 in which 안에서 재창조가 주어고 동사는 can facilitate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재창조해주면, 원래 기억되었을 때와 비슷한 맥락을 다시 만들어주면 그것이 촉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their retrieval, 기억 회복을요. 선생님이 수학여행 기억을 잘 안 하고 있다가 야생화를 딱 듣고, 즉 그때와 비슷한 맥락을 만들어줬더니 그때 수학여행 갔을 때 학생들 밤에 저녁 먹고 걸어올 때 그 장면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오케이, 그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이걸 넣으면 이것이 can activate, 활성화시킬 수 있대요. 아주 강렬하게 매우 생생한 기억을요. 그 사건에.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거는 뭐예요? 맥락 혹은 음악입니다. 이 맥락 얘기를 왜 한 거예요? 음악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억을 갖게 됐을 때 그 맥락, 그것이 곧 음악이구나. 맥락 효과로 설명할 수 있구나라는 거죠.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음악과 관련된 걸 고르면 됩니다. 자, 철저하게 thoroughly 분석합니다. 기억, 과거
사건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분석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장 공간을 증가시켜요.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뇌의 어떤 저장 공간 얘기가 아니고 다시 듣습니다. Rehearing the same music. 뮤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같은 음악을 다시 듣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수학여행과 관련된 음악 야생화를 다시 듣습니다. 이겁니다. 자, 다음에 4번. 다시 만듭니다. Reconstructing. 재구조합니다. 다시 재구성합니다. 사건을요. In the absence of는 무엇 없이입니다. 배경음악 없이, BGM 없이 그런 얘기 전혀 아니고 음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음악적 재능,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뭐 하려고요? To deliver emotional messages. 감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음악적인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음악을 능력을 키우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음악을 들었던 것을 떠올리면 기억이 떠오르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2번, 여러분 음악과 기억의 관계를 여러분이 중간에 감정을 매개로 해서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요.